자, 지금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좀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모든 변화와 학습 행동은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차원에서 몇 번 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안 해보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스피치 훈련 같은 경우에도 뭐 2개월, 3개월 다니고 그만둬버리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우리 박은정 선생님이 그래서 2010년도에 1월부터 좀 다녔다고 그랬는데 얼마 다녔죠? 몇 개월? 한 2달 다녔습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는 많이 다녔어요. 아, 3개월? 그래도 거의 1년은 다녔던 많이 다녔네. 오케이. 자, 어쨌든 이제 일시적으로 뭐 2달, 10달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의식 차원의 변화는 되지만은 잠재의식 차원의 큰 변화를 이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한두 달 운동하고 그만두는 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 악기 연주하는 것. 자,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이 기억을 할 때까지 속도의 반복이 필요해요. 몸이 기억을 한다. 이건 무슨 말이죠? 몸이 기억을 한다는 이야기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패턴,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시작하면 몸이 기억할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자, 몸이 기억할 때까지 몸이 기억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이거는 뭐 스피치 기술뿐만 아니라 세일즈, 영어, 뭐 운동, 뭐 어떤 생각, 사고방식, 믿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뭘까 생각 한번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반복이라는 기술입니다. 반복. 자, 반복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반복이 최고의 기술이다. 시작. 반복이 최고의 기술이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말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앞에서 말을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내가 운동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운동을 많이 못했다는 이야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충분히 많이 반복을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악기를 연주하지 못한다? 충분히 악기 연주를 못했다는 이야기. 저는 참고로 이제 취미생활로 제가 아코디언을 연주를 해요. 아코디언은 왼손으로 리듬을 넣고, 반주를 넣고 오른손에 리듬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왼손 오른손 같이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 다 6개월이 걸려요. 제가 한 4년을 했는데요. 지금도 잘 연주 못해요. 4년을 했지만 이게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돼요. 뭐 왼손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쿵짝쿵짝 이게 돼야 되고, 뭐 오른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알죠. 근데 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 손가락이 기본적인 패턴을 기억하는데 6개월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이라든지 뭐 이런 우르라 일통화 이런 게 이제 아코디언의 기본 곡인데 그런 곡을 연주를 하려면 1년이 걸리거든요. 그 정도로 계속 손가락 연습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해요. 뭐 세계 최고인데 하나의 동작을 최고의 그 선수의 레벨을 연기하기 위해서 몇 번을 반복했을까 생각해요. 아마 수없이 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했겠죠. 이렇게 이제 반복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쉽게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죠. 한두 달 그냥 스피치 훈련해서 말 잘했으면 좋겠고 한두 번 무대에서 본 이후에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책 한두 권 읽고 자신감 얻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욕심을 부리잖아요. 자,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라. 모든 기술과 능력과 학습은 충분히 반복되지 않으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충분히 반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스피치 학원을 처음에는 제가 3개월 회원으로 운영을 했어요. 3개월 회원으로 한 2008년 9년 정도까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완전 평생 회원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평생 학습이 되지 않으면은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학습을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 믿음 생활을 할 때 한두 달 교회 다니고 그만두는 게 아닌 것처럼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평생 회원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어쨌든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자,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필요하다. 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시작.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필요하다.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필요하다. 자, 의식 차원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고요. 자, 무의식 차원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될 때까지 충분한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관심과 노력이라는 건 뭐냐? 일단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배달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대로는 아니구나. 이대로 내가 소심하게 살면 안 되구나. 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좀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강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자, 여러분 결심과 결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결심과 결단은 어떤 차이가 있죠? 결심은 마음을 먹는데 단절을 하진 않아요. 결단은 마음을 먹고 단절을 합니다. 마치 이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타고 온 배를 불사르거나 자, 강을 배수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 것처럼 자, 돌아갈 그 어떤 가능성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 김효신 장군이 에마의 목을 잘랐죠? 또 얼마 전에 이제 한 10년 전인가 270시간이라는 아마 그 영화가 나왔을 거예요. 혹시 270시간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아론 렐스톤이라는 그 암벽 등반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론 렐스톤이 암벽 등반을 하다가 오른손이 이 암벽에 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암벽에 오른팔이 낀 상태로 꼼짝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거죠. 한 3년 정도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뭐 누가 지나가다가 나를 구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 설마 죽게 하겠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30도까지 온도가 막 올라가고 밤에는 또 영하 한 20도까지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온도차가 너무 심하고 이 사막에 있는 암벽이었거든. 3일 되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줌물을 받아서 마셨어요. 일주일 정도 되니까 오줌물도 안 나와요. 목은 다 들어가고 물은 없고 오줌물도 안 나오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내가 살려면 왼팔에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내 이 오른팔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마침 주머니에 보니까 등산용 칼이 있어요. 그 칼을 가지고 오른팔을 자르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270시간. 잘라. 도끼를까지 한번 내려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가 잘라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오른팔을 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2시간 만에 팔을 자르고 2km를 몸을 구르듯이 자, 절벽 아래로 내려와서 구조가 돼. 그럼 병원에 입원해서 9-4일째로 살아나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겠죠. 야, 어떻게 자기 오른팔을 잘라가지고 살아났을까? 굉장히 이거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입니다. 온갖 칭송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에요. 저는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이고 소심한 이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암벽 등반을 도전했던 거예요. 20대가 끝나기 전에 100개 이상의 암벽 등반을 하겠다고 목표를 제가 세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운이 없게 이 손이 끼어버린 겁니다. 그걸 왜 잘하느냐? 바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는 오른팔을 자르지 않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을 잘랐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단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결단은 바로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결단은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인생의 목표, 어떤 변화의 목표를 가졌을 때 이제 그런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그래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정말 멋지게 말을 잘하는 스피치에 전문가가 돼보자, 명강사가 돼보자. 그런 결단을 내렸다면은 최소한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고 일요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센터를 오겠다. 목요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센터를 오겠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센터를 오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네.
자,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센터에 오시겠습니까? 네. 이유 불문하고. 자,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훈련에 참가한다. 훈련에 참가한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자, 약속했습니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70%. 자, 70%면 안 돼요. 쌤이 100%가 돼야지. 자, 우리 이성수 선생님은 천재지변 빼고.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분이 우리 지금 현재 김경실 선생님이에요. 김경실 선생님 1월달에 왔는데 100%를 그냥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의식 차원에는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돼. 결단을 내려서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급한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급한 일 있죠. 일요일 저도 가족이 있어요. 저 6남매의 아빠예요. 이제 애들한테 아빠로서 역할을 잘하고 싶어요.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뭐 야외 놀러도 가고 싶고 저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원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에 놀아줘요. 자, 토요일날 저는 이 수업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일요일 저는 놀았으면 좋겠어요. 일요일 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 말.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마음 몇 면을 보면은 토요일은 바빠요. 일요일날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일요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포기하고 간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가족들, 뭐 어떤 친구들, 집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마 포기하고 여기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평생 동안 이렇게 하려면 좀 힘들겠죠. 근데 최소한 2개월 이상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2개월 이상은 이걸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관심과 결단에 대한 노력이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하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의식 차원의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일어나 있는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지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습관화된 패턴. 자, 습관화된 패턴. 쉽게 말하면 습관화된 패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걸 이제 무의식 차원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동화된 반응 시작. 자동화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습관화되고 반복적인 반응. 습관화되고 반복적인 반응.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 이런 게 다 뭐냐면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런 무의식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 패턴을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는 게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긴장이 된다. 이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고 입에서 말이 술술 잘 나와요. 이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 앞에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말이 술술 잘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자, 사람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편안하고 그 사람들과 마음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었으면 좋겠죠. 그게 무의식적인 반응이 되면 참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부정적인 패턴을 깨트리고 긍정적인 패턴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집중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떤 패턴을 만들어야 될까? 우리가 이제 21일 PMA를 지금까지 이제 훈련을 했는데 요걸 좀 패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PMA라는 게 뭐냐면은 자, P는 positive, 긍정적인, M은 mental, 정신적인, A는 attitude, 태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신 태도를 만들기 위한 21일 습관 만들기. 이게 이제 21일 PMA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제 21일 동안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주 NLP 힐링 참만남 훈련에 참가해서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한다. 시작. 매주 NLP 힐링 참만남 훈련에 참가해서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한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해야 되느냐? 이거는 가식적으로 말을 잘하는 척하고 나를 감추고 뭐 포장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고 화가 나면 화가 나고
긴장이라면 긴장이 되는 그런 부족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해야 되느냐? 자,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린다.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표현되지 않는 그 고여있는 그 웅덩이의 물처럼 자, 표현되지 않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체면, 자존심과 관련된 것들, 긴장되고 떨리는 부분들, 불안한 것,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과거, 힘들었던 과거 이런 거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그게 내 마음 안에만 꽁꽁 감춰져 있으면은 웅덩이 물처럼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는 물이라는 환경이 필요한 것과 똑같아. 자, 물고기를 물에 넣어주면 헤엄을 잘 치겠죠? 우리 인간도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수다 떨 수 있고 한풀이 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유롭게 누구든지 말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나와서 한풀이를 하는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 이야기 끝나고 나면 이제 돌아가면서 한 5분, 10분씩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요걸 이제 매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제 약속이 뭐냐면요. 약속이 평가를 하지 말자. 자, 평가하지 말자. 평가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쌌을 때 그 아기 기저귀 똥 오줌을 갈아주고 그러면서 엉덩이 씻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 편안한 보금자리 같은 환경처럼 여기는 실수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고 떨어도 괜찮은 그 편안한 수용과 존중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속에는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말을 못해도 괜찮고 말이 끊겨도 괜찮고 앞뒤가 말이 안 맞아도 괜찮고 말을 더듬어도 괜찮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편안한 환경 속에 자기를 표현해야만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발표 불안증이나 긴장 떨림이나 두려움이나 소심한 성격이나 이런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 그걸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매일 발성과 웃음을 연한다. 시작. 매일 발성과 웃음을 연한다. 그러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웃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찍 오신 분을 같이 해보셨는데 뒤에 오신 분은 잘 못했죠? 자, 그래서 뒤에 오신 분을 위해서 1분 소리 지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면서 웃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박수 치면서 크게 힘을 줄 수 없이 시작! 자, 이렇게 이제 웃었어요. 이번에는 발성감 있게 웃어보겠습니다. 자,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시작!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자. 세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자. 자, 이런 이제 운동 변화 훈련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암시라고 하는 거죠. 똑백 암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자신한테 크게 외치는 자기 암시를 똑백 암시라고 하는데 자기를 칭찬하는 문장이에요. 이것도 간단하게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크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합니다. 자, 동문아, 넌 멋있어. 시작. 동문아,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넌 VIP야. 동문아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때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때로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정동문, 넌 없어서는 안 돼. 정량주, 넌 없어서는 안 돼. 정동문, 넌 할 수 있어. 정량주,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참 멋진 사람이야. 너는 참 멋진 사람이야. 자,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자기 암시 내지는 독백 암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왜 필요하냐면은 인간은 새끼밥만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새끼밥은 신체에 영양분을 주는 거고요. 우리는 신체적인 존재이면서 정신적인 존재고 또 영적인 존재예요. 삼중의 복합체라고요. 신체, 정신, 영혼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신체적으로 새끼밥을 먹어야 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영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든지 절을 다니든지 종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더 큰 인생의 사명을 갖든지 이렇게 가치 있는 뭔가 목표를 지향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영적인 것까지는 책임을 져드리지 못하지만 우선 이제 정신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너무 확대시키지 말고 자, 꼭 필요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주입시키는 그 환경으로 보자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떻게 주입을 시키느냐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사랑을 주입시켜야 되는데 이 사랑은 동작에 의해서 가능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동작이 이거는 뭐예요? 동작이 이모션이죠. 자, 모션이죠. 모션이 동작이죠. 맞습니까? 모션 어디 나왔냐? 이모션에서 나왔어요. 자, 이 감정에서도 자, 이모션에서 모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 뭐냐면 모션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이모션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감정이라는 단어는 동작, 행동을 통해서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자, 나는 내가 좋아. 시작.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랑의 감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왜? 동작에 의해서 감정이 유발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가장 좋은 단어는 나 자신한테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나를 사랑해. 이런 단어들이에요. 실제로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포증이나 공황장애나 자살 중독이나 이런 부정적인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내가 좋아를 하루에 100번씩 외치게 만들었더니 우울증에 회복이 되고 공황장애나 불안증에 회복된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나는 내가 좋아 이 단어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랑의 에너지를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미국의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 자전거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를 외치게 하면서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자부심에, 사랑에 바람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조를 시키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나무라고, 뭐 자기를 또 남들과 비교하고 이런 부정적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비판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나를 막 비판하잖아.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늦잠 잤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찌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지?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남들은 다 잘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막 과소평가하고 깔아뭉개고 자기를 비난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습관이 있다고요. 이 마음의 습관, 언어의 습관이 바뀌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10년 전에 그 언어 습관이나 10년 전에 사고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나는 내가 좋아, 난 나를 사랑해. 계속 긍정적인 그 자기 암시를 반복을 해 주었을 때 어느 시점에 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어들고 나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이 이제 계속 커지더라고요. 결국은 사랑의 언어가 크냐, 자, 미움의 언어가 크냐, 이제 이 차이입니다. 자, 나한테 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키우는 순간 자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독백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걸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긍정 셀프 토크라는 거예요. 긍정 셀프 토크. 우리 아까 연습해봤죠? 자, 항상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건데, 이제 거울을 보면서 하면 참 좋아요. 거울에 보이는 나 자신을 보면서 사랑하는 동문아, 자, 오늘 일요일도 정말 멋진 하루를 보내고 있어. 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김없이 5km 마라톤을 하고, 자, 단체 카톡방이나 SNS를 통해 긍정의 글을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했어. 일요일이지만 너의 긍정의 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너는 365일 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의 면역을 키워주는
글을 직접 쓰고 그 글을 블로그, 밴드, 카톡방, 페이스북 여러 이렇게 사이트에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글을 읽고 있으니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니야. 10만 명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10만 명한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자, 비록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의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는 정도는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멋지다.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듣기에 자기가 대단하게 칭찬할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좋으면은 나만 좋으냐 이게 아니에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가족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가족들한테 잘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 가족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 고객들, 직장 이렇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의 에너지가 전파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사회, 이 인류 전체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제 모든 활동들은 사랑의 에너지를 키우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랑의 에너지가 커질수록 더 행복하고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큰 돈을 벌고 이 사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의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돈도 적게 벌고 또 위축되고 또 소심해지고 또 불행하고 더 가난해지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인생을 살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가 가장 유리할까요? 사랑을 키우는 게 좋아요? 안 키우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위하는 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만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길은 이 세상을 위한 길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정말 긍정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면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응? 괜찮습니다. 그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싶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면 이 사회를 사랑하고 싶고 이 사회를 사랑하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때는 이 전 인류를 사랑하기 좋습니다. 장하게 전 인류까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가족까지만 사랑하더라도 괜찮아요. 가족까지만 사랑하더라도 이웃 사람들만 사랑하는데 우리 전제 순서에 보세요. 남편 사랑하니까 이게 오면 맨날 가져 사가지고 오잖아요. 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니까 이제 막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에너지가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넘쳐나서 이게 센터까지도 지금 파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대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칭찬을 하고 사랑한다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자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 시작.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 감사일기를 왜 써야 되느냐? 자 이게 참 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에 보면은 마음에 38선이 있어요. 마음에 38선. 긍정과 부정의 38선이 있어요. 자 행복한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보니까요. 긍정만 좋아하고 부정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성공은 좋아하는데 실패를 싫어하고요. 행복은 좋아하는데 불행을 싫어하고요. 사랑은 좋아하는데 미움을 싫어하고요. 자, 부는 좋아하는데 가난을 싫어하고 막 이러더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하늘을 보면은 별빛은 좋은데 어둠은 싫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별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둠은 고마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별을 빛나게 하는 어둠은 고마운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겨울에 날씨가 추워요. 자, 추운 날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덕분에 지금 난로에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난로의 따뜻함. 우리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나누려고 하고 겨울에 힘든 사람들을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봉사하는 사람들 여름이 많을까요? 겨울이 많을까요? 겨울이 훨씬 많아요. 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나눔을 실천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 개인보다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좋은 계절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추운 날씨는 고마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고마운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온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는 긴장되고 떨려서 말을 못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자, 긴장 떨림 덕분에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긴장 떨림이 없으면 오늘 뭐 할까요? 그래요. 집에서 막 텔레비전 보고 뭐 밖에 뭐 물론 야외에서 뭐 외식을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변화보다는 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일을 위해서보다는 휴식을 위해서 뭐 안주하는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나 뭔가 문제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소중한 시간을 뺏으기 오셨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미래는 밝아진다 또는 어두워진다. 어느 쪽? 밝아지겠지. 당연히 밝아지겠지. 그래서 긴장 떨림이라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미래를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전환점, 기폭제가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시련이나 고통을 받지 않으면 절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온실 속에서는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잡초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날씨가 차가워야 되고 비바람을 맞아야 돼요. 사공이 배를 잘 운전하기 위해서는 사공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세찬 바람과 태풍과 폭풍과 세찬 파도를 직면하면서 이 배를 운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잔잔한 바다에서는 뱃사공이 기술을 익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만 성공의 행복을 선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지금 군대에 가 있지만은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 가야 되잖아요. 사병들의 훈련소하고 장교들의 훈련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교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사병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장교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근데 장교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훈련을 편안하게 받고 싶어요? 힘들게 받고 싶어요? 힘들게 받아요. 당연히 힘들게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편안한 훈련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교의 인생을 살고 싶으면 그 장교답게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의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네? 그래서 시련, 고통 이런 거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픔도 훈련의 과정이고 그런 게 선물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장교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스피치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재밌게도 이제 이 스피치 강사나 스피치 원장이나 변화의 전문가, 심리 상담사, 그처럼 변화 코치 이런 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예, 아픔이 엄청 있었어요. 그래도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고 밑바닥까지 갔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심리학의 대가인 칼 로저스라든지 뭐 우리 세면치료의 밀턴 앨리슨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전부 밑바닥에서 죽을 고비를 있는 거예요. 자살 직후까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따독거리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치료의 거장으로 발돋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이제 아픔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반대에 그 가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긍정과 부정을 다 감사한 일을 봐야 돼요. 긍정은 긍정대로 좋은 것이에요. 긍정대로 오케이. 부정은 부정대로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산발선을 없애야 돼요. 감사일기는 바로 이 마음의 산발선을 없애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감사일기 쓸 때는 한 5가지 정도를 중요한 이벤트를 골라 쓰는 겁니다. 정 없으면은 오늘 새끼 밥을 먹어서 고맙다고 써야 돼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숨을 쉴 수 있어서 고맙다 이것도 써야 돼요. 어쨌든 이제 내 삶에서 중요한 5가지를 긍정 부정에 관계없이 써보는 겁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다 이것도 감사한데요. 오늘
센터 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내가 나 자신 위주로만 운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고 있는지 방어 운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렇게 오늘 사고가 나서 보니까 앞으로는 개인 운전뿐만 아니라 방어 운전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한 오늘 교통사고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서 부정도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뭐예요?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고 체험해야 될 신비로운 과정이 될 거예요. 자, 모든 것은 긍정적인 과정으로 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5가지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재수 선생님은 남편이 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 남편 때문에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로 맨날 술 마시고 술에 의존해서 막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 남편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넓은 마음으로 남편을 케어하고, 남편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양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재수 선생님한테는 그 남편이 현모양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력자다. 맞습니까? 평강공주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 평강공주. 자, 이 세상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은 긍정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고요. 안 좋은 사람은 악역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줄 거지. 그래서 이제 악역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 그래서 악인은 없다. 자, 악인은 없다. 악인은 없다. 희생자도 없다. 희생자도 없다. 네. 이제 악인 희생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절대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악역을 맡았지만 그 악역의 모습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사람한테는 착한 모습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 누구한테는 악한 모습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조력자 역할을 하는 조력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후회를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안 돼. 나는 피해를 줬지만 그 피해를 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또 도움을 준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기 자신 용서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 긍정과 부정이라는 게 다 우리한테 좋다 이 말입니다. 요걸 깨달으면 정말 여러분들 깨순자한데 정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제 말이 지금 100% 다 안 들어가고 있죠. 어때요? 한 80%는 내 마음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거기가 다 들어갔습니다. 80%. 그럼 됐습니다. 뭐 20%까지는 그 욕심이지. 80%는 돼도 성공이에요. 자, 좋아요. 이번에는 자 목표를 선언하고 인정샷을 카톡하게 올리는데 목표 아까 목표도 해봤는데 목표를 왜 글로 써야 되느냐 이게 좀 자 우리 두뇌는 있잖아요. 정원하고 똑같아요. 정원. 정원에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고 팥을 심으면 팥이 자라죠. 맞아요. 정원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만 자라. 1. 아무것도 안 자란다. 2. 잡초가 자란다. 몇 번? 잡초가 자라죠.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리지 않으면 쓸데없는 잡초와 같은 걱정, 고민거리, 스트레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두뇌에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바로 목표의 씨앗을 뿌려야 돼. 자, 이 목표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내 목표를 점검하고 목표를 카톡방에 올리거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거나 내가 목표를 낭독하거나 이렇게 목표를 선언하고 목표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자, 10가지 목표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의 목표 3가지, 가정의 목표 2가지, 직업의 목표 3가지, 사회적인 목표 2가지. 10가지 되죠? 이 목표를 매일같이 수정하고 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없어지겠죠? 어떤 것은 또 새로 추가가 되겠죠? 자, 지금도 10가지 목표지만은 1년 이후에도 10가지 목표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10가지와 1년 이후의 10가지 목표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10가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10년 이후에도 10가지는 그대로 있겠죠? 아마 지금 목표가 또 다를 거예요. 항상 10가지 목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항상 10가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두뇌가 목표 집중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 RAS 시스템이 작동되는데요. RAS 시스템은 뭐냐면은 마치 이제 레이저 광선이 한쪽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집중을 안 시키는 것처럼 우리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간석 오리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 우리 전재 선생님 남편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관심이 가는데 남편과 좀 다르게 생긴 사람 다 삭제시키겠죠?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자 목표와 관련된 건 집중을 하는데 목표와 관련되지 않는 건 다 삭제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목표에 집중될 수 있는 그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여기까지 목표를 글로 쓰고 카톡에 올리는 연습이 됩니다. 자 따라 외치겠습니다. 자 매일 매일 10가지 목표를 10가지 목표를 글로 쓰고 카톡방에 올린다. 카톡방에 올린다. 이거 하세요. 우리 김경주 선생님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나는 못해가 아니라 우리 경실이를 닮아보자. 자, 경실이를 닮아보자. 시작. 경실이를 닮아보자. 자, 우리 김경주 선생님 닮아봐야 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자. 안 닮을 거예요. 말이 없네. 자, 그럼 안 사겠다는데. 걱정하고 사세요, 그러면. 고민하고 사세요. 목표 안 올린다는 건 걱정 고민하는 거잖아요. 걱정 고민한다는 얘기는 내 미래에 걱정 고민거리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목표를 글로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 두뇌에 걱정거리 고민거리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걱정 고민거리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목표를 설정하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제 그 잠시 후 이제 그 시각화 훈련은 제가 잠깐 뭐 여기 스피치하고 나서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해줘야 돼. 실천. 언제까지 해야 돼? 21일. 자, 21일 집중 반복의 화막으로 오는데 21일은 이제 뭐냐면은 불편함을 편안함을 바꿔주고 어색함을 익숙함을 바꿔주고 두려움을 자신감을 바꿔주는 기간이 바로 21일이라는 기간입니다. 마치 이제 습관 중력, 시골 펌프가 작동하는 그런 기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시골 펌프에 물을 끌어올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힘이 들어요. 네. 일단 물이 올라오면은 일정한 압력을 가해주면 물이 잘 나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자 21일 동안 실천할 때는 힘이 들어요. 근데 21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편안해져. 자 습관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구 대기권을 빠져나가는 로켓가 대기권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90% 에너지를 소모를 시켜야 돼요. 일단 빠져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중력 속에 잘 날아갑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이륙을 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죠. 일단 이륙하고 나면 비행기 잘 날아가죠. 모든 비행기 사고는 이륙이나 착륙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이륙 착륙에 많이 소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편안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자, 시작이 그러면 얼마 정도 돼야 되니? 21일 동안 돼요. 집중반. 이렇게 되면 이제 학습의 4단계로 가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아,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겠고 내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자기의 무능력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긴장 떨림이나 불안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단계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 단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뭔가 느끼는 거죠. 아, 긴장돼, 떨려, 불안해. 내가 말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자기 문제점을 발견해요. 발견한 단계를 2단계 인식하는 무능력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이 센터에 왔죠. 센터에 등록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게 되죠. 관심과 노력을 줄이면서 준비를 하면서 앞에서 발표도 하고 자신감 훈련을 해. 이거는 이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쌓아 나가는 단계.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또 과거로 돌아가겠죠. 이거는 바로 이제 고무줄과 같은다. 고무줄은 잡아당기다가 나와버리면 어때요? 이 상태로 복귀되죠. 이게 위험한 단계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만둬버리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을 계속 머물다 보면은 4단계로 가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는 능력 단계.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뭔가를 잘하는 단계가 돼요. 신경 안 써도 자신감 생기고 앞에서 말도 잘하고 편안해지고 가기도 잘하고 이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4단계가 끝이냐? 아니에요. 4단계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5단계가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가르치는 단계. 가르치는 단계. 자, 모든 변화의 최종 단계는 가르치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치나 발표 불안 때문에 여기 오셨다면 스피치 강사가 되셔야 돼요. 스피치 강사가 되면서 변화가 끝나는 거예요. 발표 불안 때문에 오셨다면 발표 불안 전문 강사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 왔다 그러면 내가 심리치료사가 돼야 돼요. 심리치료사가 되면서 변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말이에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강사나 코치의 단계까지 가야만 내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거지. 자, 우리가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많이 내려가면은 많이 올라가요? 적게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면 또 내려가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왔잖아, 여기. 근데 여러분들 목표는 나는 긴장 떨림이 없었으면 좋겠어. 여기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지. 긴장 떨림이 없었으면 좋겠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 네? 이 제로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지. 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돼요? 자, 긴장 떨림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긴장 떨림이 없어지겠냐고. 자, 여러분들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반대 여기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의 긴장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왔다면 나처럼 긴장 떨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강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즉, 나한테 문제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나처럼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코치나 강사가 되어라는 아주 가치 있는 임무와 사명을 여러분들한테 지어주고, 내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처럼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정폭력 심리상담사가 되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시라고. 마이너스가 클수록 플러스에 대한 꿈이 커져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마이너스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플러스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네, 자기 문제가 크다면 문제가 큰 만큼 비전도 커야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쪽에 닫힌 문이 있으면은 그 반대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하냐? 닫힌 문만 바라보고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닫힌 문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다. 자, 내한테 문제가 있으면은 그 반대에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문제만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야기. 자기 문제만 바라보고 자기처럼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지만 앞을 못 보는 것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나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는 앞을 못 보았지만 나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도와주는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나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점자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위대한 비전을 가졌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앞을 못 보는 것은 불편하다. 그렇지만 더 불행한 사람은 눈이 있어도 미래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그 불행한 건 뭐냐? 문제를 갖고 있지만은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반대편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크다면은 큰 만큼 그 반대에 나처럼 문제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되고, 자, 발표 불안증이나 긴장 떨림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스피치 강사를 하겠다. 변화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나 변화 코치나 스피치 전문가나 이런 분들 전부 다 상처가 컸던 사람들이죠. 저보고.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를 본 게 아니라 플러스를 본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변화 코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 같은 심리치료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행원을 오는, 혹시 이 중에 어떤 분이 나처럼 나를 뒤를 이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 꿈을 갖는 거죠. 박은진 선생님 16만이 돌아왔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16만이 오셨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무대포 인쇄 못하는 농의당에서 학습자 20당 단계를 거쳐서 전문가로 가서 전문가를 뛰어넘은 이제 가르치는 명강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은 모든 변화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에서 일어난다는 거. 의식적으로는
강한 결단을 내리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나도 모르게 신경 쓰지 않아도 말을 잘하고 편안하게 사람들 앞에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즉 습관화된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집중을 해야 되고 21일 동안 집중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학습의 4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5단계의 명강사 가르치는 단계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